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입니다. 오늘도 구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국내 온라인몰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격동기를 겪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의 쇼핑 채널 이동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은 이 온라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소비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쇼핑이 줄고 있는 상황부터 좀 볼게요. 요즘 소비 패턴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내에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16년 23%로 감소했고요. 백화점도 2014년 25%에서 2016년 22%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상승세인데요. 2014년에 오픈마켓의 경우 18.9%에서 2016년 20%로 늘었고요. 소셜커머스 역시 5.9%에서 8.2%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이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에서 2017년 19%로 늘었고 2018년에는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데요. 근데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6,700여 곳의 유통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일본도 1997년에 290여 개에 달했던 이 백화점이 2016년에는 230여 개로 줄어들었고요. 결국 온라인과 또 모바일 쇼핑 활성화가 바로 유통업의 지형 변화를 부추기는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도 이 오프라인 사업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사업에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당장 백화점 빅3 브랜드 모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가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들 백화점이 3년 연속 새 점포를 열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백화점이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절대 매출이 줄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백화점에서 추가 출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정도로 오프라인 사업을 키우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대형마트는 어떤가요? 대형마트는 아예 기존점도 폐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부평점을 매각한 데 이어서 울산 학성점도 폐점했는데요. 그간 외형 확장에 몰두하던 이 마트가 폐점한 거는 창사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폐점하는 대신에 온라인몰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온라인 중에서도 소셜 커머스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2016년 매출 증가율이 70%가 넘었던 한 소셜 커머스는 2017년에도 50%가 넘는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연매출 3조 원이나 되고 있다고 하죠. 다른 소셜 커머스 역시 2017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매출은 늘었는데 흑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소셜 커머스 3사는 수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출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셜 커머스는 2017년에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는 매출은 늘었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소셜 커머스가 아닌 오픈마켓 상황은 어떤가요? 한 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 2천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두 개의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는 그나마 흑자지만 이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2015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7,994억 원, 또 801억 원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6% 감소했어요. 네, 결국 소셜 커머스와 이 오픈 마켓들은 팔수록 믿지는 장사를 했다는 얘긴데요. 네, 사실 더군다나 온라인상에서는 경쟁 상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도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몰에 입점하거나 또 자사 온라인몰을 직접 갖추면서 이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대형마트의 2017년 온라인 부문 거래액 증가율은 이미 30%가 넘었고요. TV 홈쇼핑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2017년 홈쇼핑 상위 5개사의 온라인 취급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2014년보다 67%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선두업체들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게 사실은 대형마트와 TV 홈쇼핑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업계들도 온라인몰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패션 업계의 온라인 판매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온라인몰은 카테고리를 늘려서 종합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고요. 자사 온라인 브랜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션 소비 채널 공략에 나서는 등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또 그동안 볼 수 없던 고급 패션 브랜드도 온라인몰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뷰티 그리고 명품, 리빙 분야까지 확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사실 패션 업계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판매 전략을 주로 구사했었는데 이제는 또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라서 잇따라서 이제 자사 온라인몰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업체별로 볼 때 어떤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한 패션 업체의 경우에 일찍부터 인터넷몰 육성에 나섰는데요. 1,100여 개 물품을 판매하다가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와 또 뷰티 제품, 또 해외 명품 카테고리를 늘려서 종합 쇼핑몰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이 온라인몰 실적이 좋다 보니까 라이프스타일 종합몰을 목표로 해서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또 재미있는 콘텐츠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워낙 온라인 패션 쇼핑몰도 많고 종합몰도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이 쇼핑몰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어떤 특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대, 30대 젊은 층을 위한 이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생방송을 보면서 쇼핑할 수 있는 TV를 선보이고 있고요. 방송인 붐이 진행하는 쇼핑쇼, 그리고 개그우먼 장도연이 진행한 쇼 등 자사몰과 SNS 등에서 실시간 채팅과 또 실시간 쇼핑이 가능하도록 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뭐 이건 사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쇼를 보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도 좀 나누고요. 소비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재미도 있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콘텐츠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온라인 주문 생산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여러 명 모이면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생산에 들어가고 또 소비자는 한정판 상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패션 업체가 자사의 온라인몰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패션 업체는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다른 온라인몰은 자사가 수입하는 신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패션 부문에서는 독점 판권을 가진 브랜드를 도입해서 럭셔리부터 캐주얼 브랜드, 또 여성복과 남성복까지 가격과 카테고리를 넓힌 것이 특징이고요. 화장품뿐 아니라 자연주의 리빙 브랜드까지 도입해서 운영해서 이 리빙 브랜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테고리를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션, 뷰티, 리빙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종합몰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온라인몰과 마찬가지로 자체 콘텐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패션 부문의 트렌드를 제안하는 웹진을 발행하고 있고요. 네, 패션 외에 리빙 상품도 제안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이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컨텐츠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한 업체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온라인몰을 강화하고 있는 패션 업체 중에서 어떤 특별한 전략이나 서비스를 갖춘 곳이 있나요? 네, 한 백화점에 인수된 후에 자사 인터넷몰을 선보이고 있는 한 쇼핑몰의 경우에 모든 상품을 피팅 모델에 입어서 핏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있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을 맞춰서 가격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핑을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정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가격입니다. 가격 빠뜨리고 쇼핑을 논할 수가 없는데요. 가격을 통일시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아주 편안하게 쇼핑을 또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고객이 구매 전에 옷을 집에서 받아서 입어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홈피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총 21개 브랜드 약 1,300여 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상품까지 선택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신청하면 상품은 담당 직원과 서비스 전용 차량을 통해 배송이 됩니다, 집으로. 그러면 소비자는 이틀 안에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배송된 3개 상품 중에 결제하지 않은 상품은 담당 직원이 무료로 회수하고요. 이 3개 상품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 좋네요. 네, 네, 입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홈 피팅 서비스,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에 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집에서 입어볼 수 있는 서비스인 건데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 서비스 대상이 VIP 고객 및 온라인물 우수 고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적고요. 그리고 지역도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마포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풀이 좀 좁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를 지켜본 후에 추후 제품군과 서비스 지역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은 대상에 한계가 있군요. 하지만 네. 이 서비스 또한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 갈 테니까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패션 업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도 공식 온라인몰을 오픈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온라인 시장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태리, 또 미국 등에 이어서 한국이 전 세계 12번째로 온라인몰을 오픈했고요.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죽 제품 및 소품, 또 액세서리, 시계와 보석, 여행 가방, 컬렉션 등을 살펴보고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성과 여성 슈즈 및 의류 컬렉션 등 보다 다양하게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전 지역에 또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사실 비싼 명품은요. 백화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고르고 사야 한다는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데 그런 편견들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명품샵에서 쇼핑하는 그 자체를 즐겼다면 이제는 상품 자체의 가치만을 보고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명품까지도 온라인 공식 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좀 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장점은 있네요. 자, 이렇게 온라인몰 사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커진 판에 국내 대기업도 뛰어든다고요? 맞아요. 이 두 기업이 온라인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통업계 대기업인 이 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별도 법인으로 두어서 온라인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분할과 동시에 또 1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이 높은 소셜 커머스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기업이 참여를 하면 온라인몰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자가 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규모 투자금을 들고 이렇게 뛰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온라인몰 확대를 통해서 물류 인프라와 또 상품 카테고리를 더 강화하고 또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몰의 프리미엄화를 좀 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언급한 투자 금액이 1조 원이었죠. 네.
아무래도 1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온라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조 원의 투자금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이게 좀 큰 편에 속하는 금액이거든요. 다른 큰 소셜 커머스도 가장 큰 금액이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게 가장 크거든요. 그 기업의 경우에 투자금의 상당액을 물류센터 설립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물류센터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오프라인 유통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부문 투자의 대부분을 쓸 수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온라인몰 합병법인은 이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더 늘려가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뤘던 물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또 할인 혜택도 많이 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이 온라인에 투자하고 성장에 집중한다는 이런 계획이 유통업계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유통업계에서도 이 대기업의 진출이 이커머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킬 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 둘 수가 있어서 가격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장 정체에 빠진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걸 두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이 오프라인 유통 강자의 온라인 사업 강화를 두고 장밋빛은 아니다, 장밋빛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이 수익성 확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온라인을 연계해서 온라인 매출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미 온라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획기적인 차별 전략이 없이는 생각만큼 시장을 확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우려와 지적 역시 넘어야 할 산이겠죠. 자, 이렇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였고요. 국회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